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에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철원과 파주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계속 불면서 체감 추위가 상당하겠는데요. 서울의 기준으로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안팎이 예상되고 낮에도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 같은 세미다파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동파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 서해안 지방으로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호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추위 속에 눈이 내리면서 심한 빗방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대륙의 차가운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해상을 지나가면서 서해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낮은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 서해안 지방으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 지방까지 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확장하는 아주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와 울릉도 독도 지방으로는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6도 등 중부 지방은 영하 15도 안팎, 남부 지방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는 영하 2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평안도 영하 14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여전히 낮 동안에도 바람이 심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1도, 광주는 0도에 머물겠습니다. 북한 지방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강계는 영하 12도, 함흥은 영하 1도, 평양도 영하 7도까지 낮에 떨어지겠습니다. 해상 날씨를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정말 최강 한파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하루였는데요. 이 때문에 겨울철 만나볼 수 있는 특보란 특보는 다 내려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 전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 제주와 울릉도 독도, 흑산도와 홍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지금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국 지역별 한파 일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국 한파일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한파일수 지도입니다. 지도상에서 어두운 부분일수록 한파일수가 많은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강원 지역은 한파일수가 연평균 25일 이상으로 많았고 따뜻한 남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일수가 평균 3일 이하로 적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경계로 무주와 함양 등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한파일수가 다소 많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3년간 연도별 한파 특보 발효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7일, 2016년도에는 5일, 2017년도에는 23일로 지난해에 한파가 유난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구가 너무 따뜻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트 기류는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이 찬 공기가 아래로 쏟아지면서 중위도 지방으로도 한파가 몰아치게 되는 건데요.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한파에 더 주의해야 되는 작물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한파는 대부분의 겨울 작물에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따뜻한 환경에 적응해서 자라고 있는 화훼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화훼 농가의 경우에는 적정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 화훼 농가는 정말 연말 연시, 이맘때가 아주 성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한파에 대비하려면 적정 생육 온도를 잘 지켜서 유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예 작물별로 적정 생육 온도가 있다면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 주요 화훼류에 성출하기를 대비한 생육 관리를 위한 온도 관리는 주간 온도, 야간 온도, 그리고 주야간 변온과 지중 온도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장미는 주간 온도를 24도에서 27도로, 야간 온도를 15도에서 18도로 유지하되 주야간 변온을 10도 이내로 해야 하고 지중 온도를 18도 내지 20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화는 주간에는 20도 내지 22도, 야간에는 15도 내지 20도로 유지해 줘야 하고 기타 화훼류도 적정 온도를 관리해 줘야 하는데 적정 온도 이하에서는 생육지연이나 개화지연 또는 상품성 상실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병해충 발생을 조장하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 시설 내 습도는 70 내지 80%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보다 건조하면 생육에 영향을 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식물들이 마를 수 있고 반대로 80%보다 습도가 많을 경우에는 곰팡이 등 병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온습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면 실내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방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실제로 경영비의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난방비가 정말 많이 드네요. 추울수록 아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처럼 실내 온도를 많이 올릴 경우에는 상대 습도는 상대적으로 또 낮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실제로 국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흰녹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의 발병과 습도와의 관계를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4개 동의 비닐하우스에 국화를 정식한 후에 각 시설 내의 습도를 달리해서 흰녹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관찰했는데요. 연구 결과 습도가 90% 이상으로 높았을 때는 거의 모든 국화에서 100% 흰녹병이 발생 감염되었고 70% 습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30% 정도만 병이 발생해서 습도를 70% 수준으로 제습기로 낮춰준다면 흰녹병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이런 한파에는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난방을 하게 되면 또 습도가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습기를 이용하면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강원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파에 따른 화훼 농가의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화훼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국내에서 출하하는 화훼류 중에서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절화류입니다. 절화류는 전체 화훼 판매량의 절반 정도인 53%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서 초화류가 25%, 분화류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절하류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국화이고 그 뒤를 이어서 장미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화 주산지라고 한다면 경상남도의 창원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창원 마산 회원군은요, 국화 생산량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또 일본 수출량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기후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원은 남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따뜻한 남해의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연평균 기온은 15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연평균 강수량도 1,500mm로 다우 지역에 속해서 화훼 농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의 창원시의 자세한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경남 창원의 경우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3.9도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2.1도에 머무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영하 6도, 모레도 영하 6도 등 주말까지는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서 시설 재배 작물 온도 유지에 신경을 더욱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훼 농가에서는 이맘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저온 다습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습도 조절을 잘 해야지만 아주 품질 좋은 꽃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습도 조절에도 요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에서 내부 습도 조절은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저녁 때는 천창이 열린 상태로 개방하여서 내부에 있는 습도를 외부로 내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간의 습도를 내려줘야 하고요. 낮에는 최대한 환기해서 실내의 습도를 실외로 내보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용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실내 습도가 항상 80% 이하로 유지해야만 각종 병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혹한기 환기는 주간의 급격한 환기보다는 외부 상대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 아침에 환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온화하거나 흐리고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기후 등의 영향으로 온실내의 상대 습도가 매우 높아졌을 때는 가온과 환기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칫 환기를 잘못하면 애써 키운 꽃들이 냉해 피해를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환기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습도 조절만큼이나 열 손실을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민들은 어떤 부분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시설하우스에서 온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경로는 비닐이 파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측창과 천창 그리고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닫히지 않았을 경우가 많고 또 땅에 접하는 부분이 들떠서 바람이 불 때마다 들썩여서 내부 열기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눈에 보이는 파손된 부분뿐만 아니라 접혀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 천창과 출입문이 정확하게 닫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해 주셔야 하고 또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곳에서는 방풍막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바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네, 앞서 국화에서 잘 생길 수 있는 병해충이 바로 흰녹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밖에도 겨울철 화훼 농가에서 잘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철에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화훼류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은 저온 다습 조건인 때 장미에서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이 있고요. 또 국화 시설 재배 시에 연중 발생하는 꽃노랑 총채벌레 그리고 아메리카 입구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잿빛 곰팡이병은 대부분의 화훼류에서 저온 다습 조건일 때 발병하는 병이기 때문에 시설 내 습도가 80% 이상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해충의 경우에는 발생하면 방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예찰을 해서 발생 초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 요령도 살펴주시죠. 네, 시설하우스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병이나 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중점으로 예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
토양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겨울철에 발생하는 해충들은 크기가 작고 그 번식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과 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작물 배고제를 2번 내지 3번 반복해서 방제를 하시고 방제 후에는 효과를 확인해서 추가 방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토양으로 전염하는 병해충의 경우에는 토양 소독을 함으로써 방제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지역에 알맞는 재배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끝으로 병이나 해충이 발생한 식물체는 즉시 제거해서 이격된 곳에서 태우거나 없애주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화훼 농가에서는 한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화 주산지죠. 창원시의 읍면동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이번 겨울은 평균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기온대를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저희가 제트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시적인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겠고 또 찬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면서 강한 한파와 함께 폭설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화훼 농가에서는요, 대설과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살펴주시죠. 네, 12월과 1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재해는 대설에 의해서 시설과 작물이 입는 피해이고 한파는 좋은 피해와 함께 과도한 난방비를 소모함으로써 농가 경영상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 재배와 달리 화훼류는 온도와 함께 광이 부족할 경우에는 꽃의 품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상품성을 상실하는 그런 대설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대설과 광풍이 예보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하우스에 비닐을 단단히 매일 수 있는 고정끈을 결속하고 외부 비닐이 파손되었다면 즉시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난방기를 점검하셔야 하고 보조연료를 확보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시고 배수로를 정비함과 동시에 바람 차단막 등을 설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한파특보와 함께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건조특보 발령 일수가 2016년도에는 117일이었고 작년에는 158일로 무려 40%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역시 올해 역시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데요. 건조특보에 내일은 강풍까지 예상되고 있어서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화훼 농가에서도 또 시설 재배 농가에서도 난방기를 켜실 때 불조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